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 29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천만원대까지 쭉 내려오고 나서 주말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4일 동안 음봉으로 이제 내리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이 원화 기준 차트에서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현재 이 김치 프리미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와의 갭 차이가 2%대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맞춰지고 있고, 사실 이렇게 김프가 빠졌다라는 거는 반등의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은 이미 크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런 구간을 통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물량을 터는데, 이런 식으로 V자로 휩소를 주는 구간에서 현물은 이 하락폭만큼 내려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려가지 않은 부분은 왜 안 내려갔냐면 매도세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 김프만큼 안 빠지면서 가격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여기서 이제 나왔지만 선물 시장은 여기까지 내려온 반면에 중간에서 탁 잘리고 반등했다가 눌리는 과정에서 김프가 방어를 못하면서 좀 더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해외 차트랑 조금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옆으로 빼고 있는 과정이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단기로 직전에 고점까지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업비트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죠. 단기 반등도 굉장히 약하게 나오면서 쭉 이제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2차, 3차 하락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도 내렸으면은 정말로 반등이 이번 주부터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거 사이클상 3월부터 조금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도 충분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땐 일단 김프랑 특히나 이더리움이 역대급 바이비트, 원화 기준으로 2조 원 정도가 이더리움이 바이비트라는 이제 거래소에서 해킹이 당하면서, 아마도 이제 북한 쪽 라자루스라는 이제 해킹 그룹에서 해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역대급 해킹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악재는 악재지만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으로 그냥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이 여전히 바닥권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보여주는 이 흐름 자체는 밤 시간대 나스닥이 이제 23시 30분에 열리면서 충분히 반등 추세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간부로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2.27%가 빠지면서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내려 꽂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오늘 8시부터 이제 선물 시장이 개장했지만 상당한 반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따 미국 증시 본장 열리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주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도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전은 어느 한순간부터 쭉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정도의 이제 저점까지 많이 빠졌다, 김프도 많이 빠졌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반등은 임박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와중에도 저번 영상에서 이 파이코인에 대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요 자리죠, 0.6 정도는 지켜줘야 위쪽으로 반등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분석도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2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파이코인 0.62 손절 잡고 롱으로 이제 진입할 만하다, 여기가 바닥이라면 반등이 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이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0.6달러 부근에서 거의 이제 1.6달러 1.8달러 부근까지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상당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도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좀 과도하게 눌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을 손절 잡고 롱을 칠만한 상황이었는데 상승 쪽으로 좀 강하게 터져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 롱 10배 74% 수익, 400% 수익, 이런 식으로 파이 롱으로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실 지금 알트들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살짝 바닥을 조금 더 깰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최소 30%에서 거의 100%까지 열려있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알트들은 지금 반등의 그 기회들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대한 그런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반등을 좀 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타임즈 추가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도 상당히 세게 반등을 해줬고요. 이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번에 이더리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바닥 갱신을 안 하면서 차트를 좀 옆으로 눕혀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반등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도 지금 자리가 충분히 저점 자리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비트코인이 찍어둔 이 저점, 바로 93.4K,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되겠고요. 왜냐면 이전에 크게 아래꼬리 찍고 반등을 주면서 대량 거래량을 터졌던 91.1을 가기 전에 저점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구간이 저점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구간이 저점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반등을 줄 때 99K를 넘겨주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겨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킹 사태로 인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지금도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음봉이 크게 박히긴 했지만 이 음봉 이후에 바닥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해주면서 차트를 옆으로 빼면서 조금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스닥 본장이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음봉 자체를 한 번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도 눌린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102에서 104K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 정도 급의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이 지금 응축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바닥권에서 시간을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횡보를 한 적이 이 10만 달러 부근까지 이렇게 올려치고 난 이 횡보 흐름 안에서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을 상당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그래도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이 흐름 자체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약간 이제 롱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포지셔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렇게 옆으로 빼다가 위쪽으로 한 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아래꼬리의 반작용이 한 번에 위쪽으로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죽였으면 이제 숏을 죽이는 무빙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숏이 많이 또 이제 쌓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내릴 게 아니라면은 위로 올려서 이제 포지션 한쪽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꼬리의 반작용으로 인한 숏 스퀴징이 상당히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조만간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나왔던 상승과 비슷한 수준의 숏 스퀴징이 또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것도 그만큼 좀 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찍은 93.4K만 안 깬다면 위쪽으로 한번 104K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킹 사태 이후에 여기서 이제 푹 빠졌었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그대로 메워주고 오히려 고점까지 갱신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역대급 해킹입니다. 뭐 이제 몇천억 털린 것도 아니고 2조 원이 털렸습니다. 단일 기업이 2조 원의 순손실을 입은 건데, 이거를 일단 바이비트 쪽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제 대출도 받고 타 거래소에서 이제 지원도 받으면서 일단은 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메꿔놨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뜻이지, 2조를 해킹한 이 해킹 그룹에서의 매도세가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해커들도 사실 바로 물량을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탁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2조를 해킹했는데 여기서 안 팔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았을 때 수익이 더 큰 이제 수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노리고 일부 물량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하다가 가격이 뭐 3천, 4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2조를 훔쳤더라도 3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은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구간은 어쨌거나 이런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위쪽 구간이었다라면 지금 매도를 쳐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해커들도 이 물량을 한 번에 시장에 던지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탁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던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이제 바이비트 쪽에서 메꿔야 하는 2조의 순유입세도 이더리움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세게 나와줬다. 그리고 지금도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최근에 비트가 이 구간에서 막 저점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도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해킹 사태 이후에 반등 나왔을 때 2857달러까지 찍어주면서 고점까지도, 이 횡보 구간에서의 고점까지도 일단 넘겨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짧은 봉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횡보 구간에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짜주면서, 마찬가지죠. 이거에 반대되는 형태로 강력한 이더리움 숏 포지션에 대한 스퀴징, 말 그대로 숏을 쥐어짠다라는 의미죠. 그런 이제 숏 스퀴징이 상바로 터졌을 때 마찬가지 3200에서 3400짜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숏 스퀴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2조 해킹에 간 2조의 이더리움 매도 물량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단기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킹 사태는 굉장히 좀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이제 하는 것은 맞지만, 약간 이번에는 이런 대형 악재 치고는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게 하나가 또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잘 해줬는데, 잠깐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빠지면 또 바로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레침을 잘 그려주는 그런 알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파이코인은 상승해주고 나가지고도 쉽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낙폭을 어느 정도 메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또 밑으로 다시 빠져가지고 1달러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치고 나서 이 횡보 구간의 저점은 손절을 잡고 2차, 3차 펌핑을 좀 노려보는 게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1.3달러 정도? 요 정도는 저점을 딱 잡고 요 정도는 손절을 생각하고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1달러에서 기존의 저점 자리 0.6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끌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히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도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진입하게 되면은 2, 3불안을 정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소액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들 중에서도 뭐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켜주고 있는 요런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총 2천억대 잡코인입니다만은, 잡코인이고 좋은 코인이고 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잡코인,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좀 터져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쪽에서 지금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좋게 볼 여지는 있다. 이 구간에서 어차피 좀 빠져봐야 요 정도 자리 손절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흔드는 구간의 저점 37.26 정도는 지금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 잡고 50에서 55, 60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흔들고 매집해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 뺐기 때문에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그 정도 급의 이제 반등은 쭉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소액 접근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세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좀 매수했다 소식 이후에 저점 안 깨면서 살살 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도 손절을 짧게 잡으면 이제 요 정도 389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389 잡고 500에서 600까지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고 나가지고 여기서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발생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재차적으로 이전에 이제 바닥권까지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쌍바닥 그림을 좀 4시간분 기준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1888원 정도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요 정도 사이클의 반등, 직전에 나왔던 반등 규모를 봤을 때 2800에서 3200 정도 쳐주는 그 정도의 이제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정도를 생각했을 때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솔레이어 같은 코인도 쭉 상장하고 나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파이코인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눌려가지고 기존에 이제 고점들을 한 번씩 따준 이런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차 반등 이후에 눌렸다가 2차 반등을 또 동일한 수준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손절은 좀 더 타이트하게 당겨야 되겠죠. 926원 정도 손절을 잡고 1000원에서 1050원 정도까지, 좀 더 보면 1100원, 요 정도 급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알트 중에 하나, 바로 트럼프 코인인데, 이번에 이더리움 해킹 사태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심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저점 자리들을 한번 좀 이탈을 시키고, 여기 지금 저점 기준으로 21,700원 정도 이제는 좀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요것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출시한 밈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내리긴 했지만, 요것도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깨지 말아야 할 이 14.26 정도, 요 정도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달러 기준으로 보셔도 지금 자리 충분히 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코인 또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업비트 상장하면서 상당히 강한 수직 상승을 또 보여준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 한 30% 정도만 반등을 해줘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18에서 19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근접하고 있지 않나. 최저점은 어쨌든 안 깼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최저점을 기준으로 삼으려면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는 게 편하고, 업비트는 지금 좀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선 자체가 펌핑 시작하면서 그냥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손절 잡으려면 지금 기간에 좀 찍어주고 있는 21,66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올라갈 만한 코인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다 카톡방에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제타체인이라든지 너버스도 충분히 이제는 올라갈 만한 자리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타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위쪽으로 쭉 한번 쐈는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타체인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금 우리가 432원 정도 손절 잡고 이게 제대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700에서 800원까지도 이런 식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800원 정도 쳐주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다수의 알트들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알트들이 지금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마도 이번 주가 마지막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알트들도 사실 저점을 깨는 알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고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이번 주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한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중에는 바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3월부터 계절적 특수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3월에서 5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시세는 3월에 11%, 4월에 34%, 5월에 20%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던 그런 패턴이 있고, 지금 이제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제 3, 4, 5월이 그렇다고 했을 때 좀 강세장을 이제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린 적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거의 다가와주고 있고, 현재 미국의 각 주별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좀 비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뭐 비트도 비트지만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알트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꿈틀꿈틀 대면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저점을 이렇게 살짝 낮추고는 있지만, 저점 낮추고 반등 주고, 저점 낮추고 반등 주고, 이런 흐름들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고,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이런 구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충분히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시간을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그러면 오래 시간을 끈 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 위쪽으로 50%에서 100%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여기서 바닥 찍고 130% 정도 니어 프로토콜 반등 보여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도 그래도 차트를 더 이제 저점을 이제 쉽게 안 내리면서 나름 반등을 해줬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알트들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최근 이 차트가 음봉으로 딱 내려도 그 다음에 고점 갱신하고 내렸다가 또 고점까지 가주고, 내렸다가 이번에 고점 갱신 또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시간 봉으로 이렇게 음봉 박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 위쪽으로 터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공산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더리움이나 이제 알트들이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좀 상당히 강한 펌핑을 줄 수 있는 구간은 결국에는 3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 이더리움이 3개월을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3개월 빠지고 양봉 들어오고 3개월 빠지고 양봉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빠지고 3월은 어쨌든 양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패턴도 지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양봉의 크기가 물론 크면 좋겠지만 적다라고 해도 3월도 조금 비비다가 4월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3, 4를 좀 비비다가 여기선 2달 비볐죠. 비비다가 또 이런 식으로 5월에 쏘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지금 구간에서의 이더리움은 이제 하방 압력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좀 걸리더라도 여기서 상방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충분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한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알트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상승세가 1주 2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2-3달은 올라가는 이 알트 사이클이 지금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프까지 좀 맞춰지면서 이제 선물을 흔들어서 털었으면 현물도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물 쪽에 어떤 조금 이제 포지션들을 조금 털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프도 어느 정도 맞춰준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옆으로 이제 횡보했던 기간이 굉장히 이제 길었고 그리고 이 정도 횡보를 했으면 이제 위쪽으로 충분히 또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응축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가고 있다. 그런 게 일단은 선물 차트에서도 느껴지지만은 특히나 이 업비트 현물 차트로 이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반등이 지금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심하게 원웨이로 계속 뺐거든요. 빼면서 지금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갱신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지금 차트의 위치는 이 자리랑 굉장히 좀 비슷한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걸려있던 손절 물량, 여기 걸려있던 손절 물량까지 지금 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불반등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터질 수 있는 김프도 지금 상당히 좀 가벼워졌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김프는 다시 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반등이 또 세게 나올 만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최소 10% 정도 여기서 이제 10% 정도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급의 반등은 그러니까 조만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비트 올라가면 알트들도 반등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고 좀 계속 이제 롱 쪽 알트 쪽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반등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힘이 조금 응축되고 있다. 그만큼 좀 더 위로 터졌을 때 강하게 한두 달 이상의 조금 센 반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 단기적으로 뭐 파이코인이라든지 뭐 솔레이어 뭐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단기 반등자리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이 현물 시장도 올라가는 사이클이 곧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